어제 저녁 친구와 식사를 하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더군요.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이해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큰 울림을 주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로 인해 상처받거나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 또는 무시당하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인간관계의 90%는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몇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특별한 기술도 복잡한 이론도 아닙니다. 단 두 가지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존중받고, 더 신뢰받고, 결국에는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마법 같은 두 문장. 함께 알아볼까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주혜진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혜진 씨는 특별히 활발한 성격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항상 그녀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회사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혜진 씨와 대화하면 내 이야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그녀가 자주 하는 한마디 때문이죠. 바로 그 한마디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핵심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대인관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표현은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공감의 메시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누군가 의견을 말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는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때로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며 상대의 감정을 축소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은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의 시각을 인정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2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해온 김도영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꼽히는 도영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도 먼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합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실수했다고 울먹일 때 많은 선생님들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먼저 그런 결과에 실망했을 수 있겠다고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이런 반응은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깊은 인간적 태도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반드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관점을 먼저 수용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배 더 신뢰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는 존중에서 시작되고 존중은 이렇게 작은 표현에서 싹 틉니다. 잠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조언을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주에서 가족 상담을 하는 정수현 상담사는 이 표현의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겠네라는 말 한마디가 수많은 갈등을 예방합니다. 이 말이 갖는 힘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향해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핵심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자리에서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단순히 목소리 크기나 직책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나는 한마디,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표현에 비밀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 책임자로 일하는 박민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경력의 민우 씨가 담당하는 현장은 항상 작업 효율이 높고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작업이 끝날 때마다 꼭 한마디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는데 민우 팀장님은 항상 우리 덕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묘하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깊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가족이 차려준 식사, 동료의 작은 도움, 낯선 이의 친절까지. 이런 순간에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3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이미경 씨는 단골이 끊이지 않는 가게로 유명합니다. 미경 씨의 특별한 점은 1,000원짜리 한 송이를 사러 온 손님에게도 꼭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미경 씨는 말합니다. 물론 손님들은 꽃을 사러 오시지만 그 과정에서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같은 꽃이라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가 더해지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배 이상 더 넓은 인간관계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관계의 확장과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마워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럼 상대가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은 나,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 너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상대를 도구나 수단이 아닌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늘 당연하게 여겼던 누군가의 도움이나 존재가 문득 생각난다면 오늘 그분께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표현, 그럴 수 있어요와 당신 덕분입니다는 단순한 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표현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인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약 95%는 감정적 뇌에 의해 주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공감의 표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확증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정서적 확증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 나의 감정을 인정해 줄 때 뇌의 편도체, 즉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던 불안과 방어 반응이 즉시 줄어듭니다. 동시에 전전두엽, 이성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영역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쉽게 말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와 인정해 줄 때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 몸의 긴장도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바로 그 노력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 갖는 심리적 효과를 살펴봅시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런 통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군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이자 자기 수양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의 표현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자신의 행복감과 자존감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즉,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 중심적 언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와 나, 너의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 그것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도구나 수단으로 보지만 나, 너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와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모두 나, 너의 관계를 형성하는 언어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하며 나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언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를 사회적 결속의 강화로 보았습니다. 특히 공감과 감사의 언어는 집단 내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표현이 갖는 강력한 힘은 단순한 심리 기법이나 처세술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연결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그럴 수 있어요와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은 심리학과 철학의 깊은 통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리기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럴 수 있어요와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두 표현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감보다는 판단을, 감사보다는 당연시하는 말투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표현을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공감의 표현부터 살펴볼까요? 가정에서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또 그랬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상황이었으면 엄마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실수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너무 걱정 마. 별거 아니야 라는 위로보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다. 충분히 이해해라고 말해보세요. 위로가 아닌 인정은 상대에게 더 깊은 위안을 줍니다.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라고 하기보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의 형식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대신 이 부분을 도와주셔서 정말 시간을 많이 절약했어요. 덕분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가 실제로 가치 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매일 아침 배우자가 차려주는 식사, 동료의 작은 도움, 버스 기사님의 안전 운전까지. 이런 일상적인 순간의 덕분에 오늘도 좋은 아침을 시작할 수 있네요. 도와줘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좋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그분의 경험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실천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한 번만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누구에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둘째,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연습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속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5번만 해보면 어색함이 줄고 10번쯤 하면 자연스러워지고 20번쯤 하면 여러분의 말버릇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도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돌아온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부모인 여러분 자신도 점차 실수를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또는 누군가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지금이라도 그분께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연의 따뜻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인정과 감사를 갈망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감사를 전할 때 그 말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한 번에 그럴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당신 덕분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만 하면 혹시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나 오히려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단호함과 강인함이 존중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도에서 4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온 김영수 원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은 부드럽게, 원칙은 단단하게.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균형입니다. 공감과 감사의 표현이 결코 자신의 주관이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의 원리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다만 제 관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투와 단호한 원칙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깊은 존중을 받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직장인을 상담해온 이정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리더들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사를 자주 표현하면서도 중요한 원칙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고맙습니다 보다 진심 어린 당신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가 더 강력합니다. 말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공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리더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강인함을 갖춘 리더들로 팀원들의 신뢰와 충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박태훈 교수는 이런 현상을 균형적 소통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의견도 더 쉽게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약해 보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정한 사람만이 끊임없이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상대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 또 늦었니?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다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두렴이라고 말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업무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공감의 언어로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관점이나 원칙을 덧붙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소통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특정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공감과 감사의 표현을 더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결국 그럴 수 있어요와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관계를 만드는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누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 사시는 송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75 되신 송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르신입니다. 아픈 이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젊은이들도 할머니 집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지위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존경을 받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평생 2가지만 지켰구나. 누가 뭘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덕분에 고맙다는 말을 꼭 하는 것. 이 두 가지면 충분했어. 할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공감의 말과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 이 두 가지 말에는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태도는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여러분이 받게 될 대우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온종일 힘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요.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눈 두 가지 표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그분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공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또는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생각나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 이 두 가지 표현 중 하나를 의식적으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뜻깊은 대화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이해와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삶의 그리고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